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10월 뭐 경제 위기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계속 그런데 우리 의원님이 또 전문가시니까 전문가요? 네. 어떠세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 그 각 경제 주체 뭐 일반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일반적 경제 주체라고 하시는 기업, 네. 그다음에 뭐 현장에 계신 어떤 일반 자영업자분들, 그다음에 노동자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아니 지금 금리도 올라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실질 임금이나 실질 소득이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네. 이런 내용들까지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지금 대외 상황도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또 기재부에서 이제 세수 올해 이제 세수 그 내용을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추정치 거의 이제 59조 원 마이너스 59조 원을 지금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지난 상반기 때 48조 감소 40 나왔을 때 올해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한 60조 원 될 60조, 예, 될 거라는 60조, 것이 예. 거의 이제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실상 확인한 꼴이 됐는데 예. 아니 어느 정부에서 세상에 거의 60조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나는 그 정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참 근데 정말 우리 정치의장을 하셨고 답답합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전반적인 상황과 내용에 대해서는 좀 보시기에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 다 네. 빨간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출도 부진하고 수입도 부진해요. 그게 그래서 뭐 왜냐하면 투자를 안 하니까. 투자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훨씬 심각한 거거든요. 불황형 흑자라고 예. 얘기하는 내용은 그런 거지 예, 않습니까? 예. 네. 그 다음에 고금리에 고물가에 네. 고환율에 뭐 이러니까 지금 소비도 위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지금 감소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8월 달만 보더라도 실질 소득은 지금 역대급으로 감소를 했고 네. 그다음에 실질 물가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 3.6% 지금 네. 올라 있기 계속 때문에 유지, 예, 밖에 나가서 밥 한 번 사 먹기가 지금 되게 힘든 맞습니다. 거고 시장 보러 가기 힘들다 지금 네. 이런 거고요. 중소기업들은 죽겠다고 지금 다 아우성입니다. 예. 대기업은 대기업들대로 지금 뭐 실적이 지금 정말 많이 악화 최악의 예, 지금 악화 상황에 그 실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러면 이럴 때 이제 기댈 수 있는 게 최소한 내수 활성화, 네. 소비 활성화 관련해서 정부 지출이라도 늘려주는 것. 그게 재정 역할이죠. 예, 재정의 역할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상황이 이렇게 계속 안 좋아지게 되면요, 그 뭡니까 소득 격차, 예. 그러니까 양극화 이게 훨씬 심해져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없이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힘들어지거든요. 네. 지거든요. 네. 이걸 그나마 조금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재정의 역할인데 네. 이미 작년에 이미 긴축재정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렇죠. 올해 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긴축적으로 편성한 예산도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60조가 지금 세수 펑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근데 이걸 어떻게 메꿀 거냐고 제가 그때 상임위 때도 질문하셨죠. 예, 내용하셨죠. 원래는 5월달에 세금 한번 들어오고 7월달에 네. 세금 한번 들어오고 하니까 6월달에 재추계 해야 되고 또 8월달에 재추계를 해야 돼요. 네. 그게 자기들 기재부 지침에 있어요. 네. 근데 5월달에도 안 하고 8월달에도 안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서야 한 거거든요. 9월 중순 돼서야 한 건데 그 이제 세계잉여금 한 4조 그다음에 그러니까 60조 펑크가 났고 60조 중에 이제 중앙정부께 원래는 지방정부로 이제 한 40% 가야 되니까 네, 24조. 교부세하고 네. 교육교부금하고 24조 가야 24조 되니까 가고 이제 중앙정부 빼면 근데 지방정부 몫은 지금 아무 대책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방 정부도 정말 난리가 났을 알아서 거- 하라는 거예요. 네. 이게 딱 반반 한 40조 중에 한 반반 정도가 24조, 예, 예, 지방정부 24 네. 또는 지방교육청 교육청, 교육청으로 가야 되는 건데 아무 대책이 안 세워지고 있거든요. 이게 연쇄 효과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중앙정부 36조 펑크 난 것은 지금 세계잉여금 한 4조 정도 하고 외국 환평형 기금. 예, 외평채 뭐 외평채. 공자기금으로 갚아갖고 거기서 다시 갖고 오겠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20조 그거 네, 20조 이게 그다음에 20조 죠. 다른 각조 기금까지 다 해서 한 24조 그럼 네. 한 28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 36조에서 28조 빼면 8조 정도 또 모자라요. 네. 이건 강제 불용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안 쓰겠다는 거죠. 예, 강제 불용. 강제 불용. 네. 자연 불용도 아니에요. 강제 불용. 근데 이 예산은
국회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네. 법률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세수를 더 늘리거나 줄여도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되고 네. 지출을 늘리거나 줄여도 국회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건데 그거 안 네. 하겠다는 그거 안 하고 그냥 하겠다는 겁니다. 용감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분식 체계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 이제 부채 이게 추경 안 하겠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 더 이상 지지 않겠다. 뭐 이게 저 뭡니까 재정 건전성 계속 유지하겠다.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감세를 안 했어야죠. 맞습니다. 감세는 해놓고 재정 건전성은 유지하겠다. 이것도 이율 배반적인 논리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성장 동력을 상실해서 저성장 기조가 유지가 돼 버리면은 분모가 줄어버리잖아요. 네. GDP가 줄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설령 부채를 늘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채 비율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지금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분모가 줄어서. 분모가 줄어버려가지고 GDP가 줄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다소간의 분자가 좀 늘어나더라도 국가 부채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분모를 키우면 되잖아요. 예, 이 효과로 인해서 분자를 키운 효과로 인해서 분모를 키우면 부채 비율은 늘어나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어느 나라가 절대 액수로 뭡니까 부채를 비교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다 비율이죠. GDP 대비 얼마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니 저는 그 우리나라 그 제가 이제 기재부대에 과거에 출입을 하고 뭐 그 거기 계신 공무원들도 많이 만나 보면 그분들 되게 뭐라고 해야 하나요? 뭐 물론 다른 뭐 부처 공무원과 너무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되게 그 자긍심도 대단하시고. 자부심 있죠. 네. 자기들이 최고라고. 네. 우리나라 나름대로 그래서 진짜 기승전 기재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간 그 똑똑하다는 우리나라에서 진짜 공무원 중에 제일 똑똑하다는 분들 모여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한 국가의 진짜 엄청난 예산과 돈을 1년에 우리나라 그 국가에서는 600조가 넘지 않습니까? 예? 그 많은 그 금액과 돈과 그 국민의 세금을 잘 운영하고 조율하고 또 배분하고 하는 중요한 자리에 계신 공무원 이걸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죠. 방금 말씀하신 분식회라는 표현도 쓰셨습니다만 언제 이런 외국 한평형 기금이나 이런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빼다가 잉여금 갖다 빼다가 그 지금 이 세수 환수를 쓰는 그런 정보가 언제 있었습니까? 아니 공자기금에서 빌려준 돈이긴 하니까 네. 이렇게 돌려받아서 어쨌든 쓰는 경우는 있지만. 있어요. 근데 그 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있어요. 예, 네. 어떤 때도 5, 6조를 넘지 않았어요. 그래, 맞아요. 규모가. 네. 그런데 네. 이거 지금 20몇 조를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24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도 그런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 기금이 나름대로 기금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죠. 네. 예비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그냥 막 그냥 우리가 별도에 넣고 그냥 막 뭐 쓰는 세수 펑크나면 네. 갖다 써도 되는 예비비 아닙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요. 다 목적이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 외평채에서 갖다 썼다. 네. 20조 갖다 썼다. 또 다른 기금에서 한 4조 갖다 썼다. 이거 채워 넣어놔야 돼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기 외평채 원화 베이스로 외평채 발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분식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또 도움을 좀 쓰지 않습니까? 또 한국은행에서도. 네. 예, 일시적 차입을 또- 일시적 차입은 해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세입하고 세출하고 세출하고 시기 보니까. 격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이걸 너무 많이 했어요. 네. 그 이자 비용만 지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자 비용만 수천억이에요. 4천억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자 비용만. 네. 아, 참 그런데 이런 상황을 물론 기재부장 추경호 장관은 더 잘 아실 거고 저는 뭐 그분은 워낙에 또 재경 공부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되게 잘 아시는 테니까 아마 더 잘 아시니까 이렇게 돈을 갖다 또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잔기술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경호 장관도 부총리도 이제 뭐 동료 의원이고 네. 또 내년 선거 끝나면 또 보고 살아야 될지도 그러니까요. 몰라서 너무 야박하게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지난번에 예. 이미 오래전에 제가 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좋겠다. 제가 경제팀 교체 많이 예, 말씀하셨어요. 예, 권유한 저희 바가 쪽에. 있잖아요. 네. 제가 심각하게 보는 것은 9월 2기론
9월 위기론 9월 위기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PF 부실 PF 부실. 예, 늘어나는 거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대출해 줬는데 그 9월 만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9월 위기설이 있었는데 네. 9월 위기가 없을 거다니까 또 10월 위기설이 오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시장에서 정부 경제팀, 경제정책과 경제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빨리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경제팀 교체해 주는 게 좋습니다. 대통령은 지난번에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찬회 때는 우리나라 정부 문재인 정부 때문에 뭐 파산 거덜나기 일보 직전 그런 말도 했잖아요. 지나가는 소도 없을 일이죠.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였는데 가장 적은 예산 투입하고 비용 투입하고 가장 빠르게 회복한 나라잖아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네. 세계에서 정말로 뭐 경이롭게 봤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성적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예.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죠. 예, 그럼요. 그거 네. 지금은 뭐예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8년에 보정된 그 방식으로 똑같이 지금 통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성적은 훨씬 나빠졌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시장에서는 진짜 경포대가 나왔다. 찐 경포대, 찐 민포대. 찐 민포대입니까? 민생을 포기한 대통령입니까? 찐 민포대. 참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만 정말 웃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웃을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정말 너무 이번- 힘들게 이 상황을 견디셔야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있나요? 네 마무리 좀 이제 시간이 좀 좀 있나요? 있습니다. 네. 난 자꾸 저기 시간 다 아니, 된 줄 괜찮습니다. 알고. 아닙니다. 좀 더 남았어요. 이번 예산 넘어온 거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에 문제가 많은데요. 네. 지금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인가? 네. 근데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이 정부 들어서서 너무 많아요. 네. 상식적이지 않는 일도 너무 많고 R&D 예산을 보면 제가 기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91년 이후에 한 번도 R&D 예산을 줄여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97년 외환위기 외환위기 때도 IMF 때도 네.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위기 때도 때도.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R&D 예산은 늘렸어요. 음. 근데 이번은 16.7% 줄여서 와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원래 6월 달에는 2% 증액된 내용들이 보고가 됐다가 갑자기 대통령 말 한마디에 확 줄었다는 얘기가 네, 2.8% 전체 정부 예산이 2.8% 증가했으니까 그 정도에 맞추어서 네. R&D 예산도 늘려온 거죠. 네. 근데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뭐 그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 나눠먹기 너무 많다. 네. 뭐 그것도 요새 저 대통령 자주 이야기하는 카르텔에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미 작년 11월인가 12월에 대통령이 나눠먹기 하지 말라고 지침을 줬는데 과기부가 또는 네.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지키지 않았다. 기재부가 지키지 않았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중간에 관리 못했다는 건데 과학기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절차가 네. 시기와 절차가. 네. 그래서 그 시기와 절차를 다 거쳐서 예산을 만든 거거든요. 그걸 갈아 엎어버린 건데 그 말이 맞으려면은 그걸 관리했던 과학기술 비서관 네. 용산에 뭐 과학기술 비서관이 과학기술부 차관으로 갔어요. 영전을 해서 갔어요. 그게 막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네요. 네. 그 앞뒤가- 인사만 봐서는 네. 사실 영전인데. 영전한 거죠. 그 근데- 관리 못한 사람이 대통령 지침을 제대로 수행 못한 사람이 영전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젯밤에 뭐 누구한테 좋은 얘기 한마디 들으면 너무 겁없이 하게 오늘. 근데요 지금 현장에서 난리 났어요. 그 R&D 예산 R&D 관련된. 예산 때문에 난리 났어. 그러면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그거. 맞습니다. 네. 우리 제가 이제 현장 간담회도 좀 해보고 많이 취재도 가보시죠. 해보고 그다음에 또 우리 과학이 방통위 네. 의원들한테도 이야기 들어보고 특히 이제 과학이 방통위 간사 의원이 그 대덕 연구단지가 지역구인 조승래 네. 조승래 조승래 의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생하게 듣고 있는데요. 그 느닷없이 6월 28일 날 저기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있었는데 3일 그 예산 다 갈아엎고 3일 안에 그러니까 7월 1일인가 2일 그때 일괄적으로 20에서 30%다 삭감한 예산안 다 갖고 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각 기관에 출연연이든 또는 뭐 협회든 뭐 다
관계 부처의 R&D 예산을. 네. R&D 예산은 국가 R&D 혁신본부가 다 총합해서 결정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자문회의도 거치고 자문회의 전에 심의위원회도 거쳐요. 자문위원들 전문위원들로. 네. 전문위원들이 한 200명 있을 겁니다.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 네. 그 과정을 다 거쳐서 만들어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3일 만에 다 이제 다시 만들어 와. 이런 거예요. 그 조 의원님 어디 인터뷰 나온 거 보니까 그 3일 이틀 또 어떤 기관은 막 한 몇 시간 몇 뭐 시간. 네, 그걸 다시 어. 쪼개서 예. 가져와라. 뭐 해외 협력 사업 강화해라. 그러니까 조 의원 말 들어보면은 그 이게 해외 협력 사업 다 평가를 해갖고 이제 R&R이라는 네, 게 있잖아요. 네, 네. R&R 다 해가지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5천억이었던 건데 6천억으로 이게 네. 증액 편성을 했대요. 근데 대통령이 해외 협력 사업 강화해라. 강화해라 그래서 1,000억을 더 증액해서 6천억을 만들어 놨더니 그걸 더 강화해라 그래갖고 1조 뭐 8천억인가 7조 1조 7천억인가 그게 아니 체계적으로 다 평가하고 다 그렇습니다. 조사해서 네. 그래서 협력 사업들을 발굴을 하는 거지. 그걸 1시간 만에 하루 만에 협력 사업 다 발굴해와 하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다 졸속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예산이 졸속이 돼 버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건 심각하게 부작용이 생깁니다. 지금 이제 뭐 여러 군데서 현장의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어서 네. 뭐 우리 보고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출연연에 지금 포닥이 그 연구원들 네, 젊은 연구원들, 젊은 연구원들. 예, 포닥이 지금 한 3,000명 정도 있는데 1,000명 정도가 지금 구조조정될 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학에 이제 대학까지 왔어요. 그 영향이. 네. 대학에도 지금 연구원들 석박사 학위 이 사람들이 쭉 연구 결과를 갖고 지금 학위를 논문을 내야 되는데 지금 그 연구 과제들이 중단되게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뭐 지금 뭐 SNS 들어가고 자기들이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은 뭐 실험용 쥐를 죽여야 되냐 뭐 아이고. 무슨 뭐 장비를 팔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횡행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나 어디로 좀 소개할 데 없냐? 이렇게 이직 뭐 트랜스 할 때 뭐 이런 게 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 미래의 우리 경쟁력, 미래의 경쟁력을 완전히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후과가 커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표적으로 줄어든 예산이 이 R&D 예산하고 교육 예산이에요. 네. 결국은 미래 예산, 국가의 어떤 미래 체력을 확충해야 될 예산을 다 갉아먹어 버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의원님이 지금 기재위에 계시는 네. 잖아요. 제일 중요한 상임위에 지금 올 하반기 내지는 예산안 심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의원님이 응원하는 목소리도 올려주시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방금 R&D와 뭐 교육 예산 이런 부분들 말씀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딱 정리를 해주시면 이번에 이제 제일 중요한 하여튼 뭐 물론 여러 정천안도 있고 중진 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예산 물론 관련돼서 우리가 정말 이 부분만은 아까 확실히 챙기고 그리고 이 부분을 확실히 좀 조정해서 하겠다. 좀 정리만 딱 R&D 해주시면. 아니 뭐 네. 그건 뭐 두 번 세 번 강조하더라도 R&D 예산하고 교육 예산은 다시 정상화해야 됩니다. 복원시키고. 예, 그건 반드시 정상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다른 데도 많아요. 복지 예산 같은 네. 경우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쓸데없는 예산들 있잖아요. 아예 뭐 큰 규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예 무슨 대놓고 내년 총선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 총선에 개입하겠다. 자유총연맹 이런데 예산을 뭐 엄청 100억 넘게. 엄청 늘려놨어요. 많이 늘어나 있대 거기.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런 건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특활비 지금 문제 많이 생겼잖아요. 네. 검찰 특활비 같은 특활비, 경우. 지금 예. 뭐 공개도 안 하고 뭐 깜깜이고 뭐 이런 예산들도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예. 그 잘못 쓰여진 거 있으면은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괜히 그 청와대 이전해 가지고 또 청와대 리모델링 한다고 뭐 또 몇백억 또 편성을 네. 해놨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많군요. 예, 그런 부분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저희 김찬일 의원님 모시고 지금 전국 현안과 지금 올해 내년 예산안 그리고 경제 아까 또 중국 우리 또 관광객 얘기까지 아주 다양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